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할게. 저번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랑 엮는 거, 둘이 엮는 거 이제 같이 해봤고, 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본 게 있었어. 그 내용들이 136, 137 여기 쫙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136이나 오른쪽에 있는 137이나 어쨌든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x축하고의 관계를 볼 거고, 다른 하나는 직선과의 관계를 본다 했었어.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일단 거기 첫 번째 박스부터 먼저 다시 한번 보고 갈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되어 있지. 자, 거기 보면 내가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이런 얘기 했을 거야. x절편, 이 x절편, 함수에서 x절편이 뭐랑 똑같다 했냐면 방정식에서 근이랑 똑같다 했어. 근. 방정식에서의 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제 싫어하는 1차 함수 이걸 보면 이거 x절편이 얼마야? x절편. y절편 말고 x절편. 0 집어넣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가 뭐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자, 근데 이 마이너스 2라는 게 그래프에서 x절편이잖아? 근데 이제 요게 방정식에선 근인 게, 봐봐, 요거를 0을 놓고 딱 풀면 2x가 마이너스 4고 x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 이렇게 근 구하잖아. 방정식 구할 때. 같은 원리야. 해서 함수의 x절편하고 뭐랑 똑같냐면 방정식의 근과 똑같다.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1차든 2차든 나중에 배우게 될 3차든 다 똑같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내용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에서 또 특이하게 나왔던 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거든.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엮어가지고 그 아래쪽에 표에 보면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 일단 이거, 이거 이렇게.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중학교 때,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근이 두 개예요, 한 개예요, 없어요, 이렇게 배우지. 중학교 과정에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배웠어. 아무튼 얘든 근이 다 몇 개라는 거냐면 두 개다, 이렇게 배웠었어. 근데 다시 이제 함수로 와서는 다시 그 개념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얘랑 비슷하게 돌아갔어. 어떻게 접근했냐면 x축과 교점, 이 x축과 교점이 두 개, 한 개 없어요, 이렇게 갔지. 거기 표 한번 봐봐. 표 보면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런 거 접한다 했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 했었어. 그래서 요 내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거랑 비슷할 것 같아. 중학교 때 배웠던 얘랑 좀 비슷할 것 같아. 자, 해서 요거 하나 했었고, 바로 옆에 보면 교점, 직선과의 교점을 볼 건데, 이제 얘는 이런 거야. 이거랑 이 그래프랑 교점을 보겠다는 소리야. 자, 그럼 교점 볼 때 어떻게 했었냐면 얘랑 서로 똑같다고 놓고 했죠. 그래서 요거랑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 해를 풀어줬다고. 그 다음 과정부터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판별식 D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아까 했던 거랑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그 판별식, 요거를 함수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145페이지. 자, 145페이지를 보면 이제 오늘 이어서 할 최대 최소가 있었어. 최대 최소. 자, 우리가 토요일 날 최대 최소를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아무런 범위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된 범위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어. 자, 첫 번째 거 아무런 제한이 없을 때부터 먼저 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볼게. 근데 얘를 갖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저걸 갖고 그래프는 못 그리겠지. 일반형이기 때문에 그래프 못 그려. 그래서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해서 요거 그래프 무조건 그려보라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요 자리가 x가 1일 때 꼭지점은 마이너스 8. 자, 그래프 보고서 확인. 이거 제일 낮은 지점 어디? x가 얼마일 때 제일 낮지? 1일 때 제일 낮고 그 값이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너네가 얘를 최소값이라 불러줄 텐데 x는 1, 이게 최소값이 아니라 y값인 마이너스 8, 요게 이제 최소값 이렇게 불러줬어. 됐어? y값이야, y값.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이런 게 있는데 얘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요렇게 요 자리가 3이고 여기가 뭐 13이고 이런 상황이 나오겠지. 자, 근데 얘도 보면 어디가 제일 높지? 높은 지점 어디야? x가 3일 때 최대값은 1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위의 그래프로 돌아가서 이 위의 그래프에는 가장 낮은 지점은 있지만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딘지 몰라. 왜냐하면 쭉쭉 뻗어가니까. 자, 밑에는 반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점은 있지만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대값, 최소값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범위가 없을 때는. 근데 얘는 너무 쉽잖아. 그래프 한 번만 띡 그려보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시키고 두 번째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걸 시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식 하나 또 보고 한번 찾아볼게. 자, 이런 게 있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뭐 이렇게 바꾸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6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자, 이번엔 범위를 줄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만 보세요. 이렇게 이제 범위를 딱 줘볼게. 그러면 마사가 여기 있을 거고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해서 이 구간, 내가 지금 하늘색으로 칠한 구간만 볼 거야. 자, 여기서 제일 높은데 어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지점이 이번엔 있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4. 0하고 마이너스 4랑 원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맞지만 얘랑 얘는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갈 거고 얘랑 얘는 멀기 때문에 확 내려갈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됐습니까? 이런 거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범위 두 번째. 범위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1부터 2까지. 그러면 1은 어딨냐면 여기 있고 1, 2는 여기 있거든. 이거야 이거 이렇게. 그랬을 때는 그냥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1번 같은 걸 낼까요? 2번 같은 걸 낼까요? 이런 걸 내겠죠. 왜냐면 얘는 그냥 위아래가 최대 최소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 여기랑 이쪽 양 끝을 다 비교를 해보는 거 그런 걸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최대 최소를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밑에 있는 거 3번을 할 겁니다. 3번 보세요. 146쪽에 3번을 보시면 자, 최대 최소긴 해. 근데 공통 부분이 있는 최대 최소라고 합니다. 공통 부분. 자, 거기 박스 한번 볼게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하여 t에 대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이때 t의 값의 범위에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긴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밑줄 하나 쳐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 이때 t의 값의 범위에 주의한다. 요거에 밑줄 하나 쳐놓겠습니다. 이때 t의 값의 범위에 유의한다. 자, 밑줄 하나 쳐놨나요? 밑줄 쳤어요? 그래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바로 볼게요, 얘는. 자, y가 이런 식이 나와 있대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거. 그리고 범위가 나와 있고요. 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해볼게요. 아까 전에 얘를 이쪽으로 올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방금 전에 치환을 하라고 배웠죠. t로 치환을 할 거야. 이거는 근데 방정식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했던 거야.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바꿔놓고 얘를 풀어놓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이미 했었습니다. 자, 얘를 t로 바꿔보겠습니다. t로. 그러면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바꿔야겠죠.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뿔 1, 마 1이잖아. 여기 1 들어가니까. 그 다음 뒤에는 마 3 그대로 살아있고 해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아래로 블록이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함수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니네가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틀립니다. 자, 이건 필기하면 안 돼. 이거는 틀린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범위가 주어졌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네. 그러면 얘는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고 얘랑 가깝고 얘랑은 조금 더 머니까 이쪽에 있는 이게 최대값이겠네 하고서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이유를 먼저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하늘색으로 쓴 이 식 있죠. 이 식. 하늘색으로 쓴 식.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식. 이 식이 y랑 어떤 문자랑 사이의 함수야? y랑 x야 이게? 아니지. y랑 누구 사이의 관계야 얘가? t 사이의 관계잖아. 그치? y랑 t가 서로 함수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이 범위를 보세요. 이 범위는 어떤 범위? 어떤 문자에 대한 범위야 얘는? 얘는 x에 대한 범위야. 그러면 yt에 대한 함수인데 뜬금없이 x 범위를 갖다 쓰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거를 쓰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어쨌든 최대최소를 알려면 범위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이 3번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t로 바꿨던 이 식 있죠? 요식을 한 번 더 갖고 와보겠습니다.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뒤에다 숫자 얼마 붙여야 될까요? 1 붙이고 1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묶어볼게요. x 플러스 1제곱 빼기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줄여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식은 y랑 누구의 함수야? 얘는 y랑 x의 함수지. 그러면 얘는 이 범위 쓸 수 있을까?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아까는 yt니까 x를 못 썼지만 지금은 y랑 x의 범위니까 이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저거 한번 써볼게.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 1이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은 어딜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이게 최소값, 미니멈.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까? x가 1일 때 나오겠죠. 그럼 요거는 넣어봐야겠죠. 자, 넣어볼게. 1 넣어보면 얼마니? 2제곱이니까 4고 4에서 1 빼면 3이겠죠. 이 자리는 3입니다. 3.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 3이 되겠죠. 3. 됐습니까? 최대값 3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3이죠. 이게 마이너스 1부터 3. 이게 무슨 범위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구한 이게 바로 t의 범위입니다. t. 자, 이게 왜 t의 범위냐? 이 함수 갖고 했잖아.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설정을 하고 잘 봐. 거의 다 왔어. 자, 범위가 나왔죠. 이제 yt고 t에 대한 범위니까 이거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끊어가지고 여기가 최소, 이 3에서가 최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거기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죠. 그 제목 옆에다 이렇게 쓸게. 최대 최소 2번 구하기라고 쓰겠습니다. 최대 최소 2번 구하기. 여러분들이 치환을 할 거면 이렇게 치환을 할 거면 최대 최소를 2번을 구할 거예요. 2번.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2번 구할 거냐면 봐봐. 니네가 치환할 식 있지? 치환할 식. 저 식에서 한 번 구하고 그거 다 구해놓으면 전체 식에서 한 번 더 구하고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됐어요? 자, 요거 아직 조금 헷갈릴 테니까 한번 넘어가서 예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149페이지 보세요. 149쪽에 필수 예제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두 번째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아니 두 번째 먼저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니까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0부터 3까지야. 어차피 밑에서 여러분들 할 거니까 일단 내가 하는 거 다시 한번 봐봐. 자,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제곱 빼기 4 괄호 열고 똑같은 식 그 다음에 플러스 4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일단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치환하겠죠. 치환할 식 찾았나요? 찾았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을 갖다가 t로 바꿀 거야. 그쵸? 근데 얘를 t로 바꿔놓으면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니까 얘가 깔끔하게 t 마이너스 2제곱으로 묶이겠죠. 이렇게 묶일 텐데 이 함수에다가 이 범위 적용할 수 있다고 없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되니까 뭐부터 하고 가자고? 이 함수에서 최대 최소 먼저 찾고 가자고. 자, 식 하나 더 쓸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거 써놓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최소를 먼저 찾을게요.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바꾸면 요 사이에 1 들어가 플러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플러스 2 요래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요 자리가 1이고 요 자리가 2고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범위 한번 확인합시다.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그러면 0이 이 자리, 3이 요 자리. 최소값 어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은 x가 1일 때 2에서 나오고 2,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올까요? 3일 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빼면 2, 제곱하면 4, 더하면 6이죠. 6.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냐면 6입니다. 6.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한 이 2부터 6까지 얘가 뭐냐면 t의 범위라 했어요. 2부터 6까지. 자, 마무리만 할게.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t가 2에서 딱 바뀌겠죠. 그러면 2부터 6까지라고 하니까 여기가 최소고 그 다음에 6에서가 최대가 나오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최종 값은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 얼마? 0.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최대값 4의 제곱이니까 얼마? 16. 그래서 최대값은 16, 최소값은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번에 했던 거에서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알겠어? 똑같은 최대 최소를 2번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밑에 311번 문제 있죠. 311번. 그거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번 아니고 311번 해볼게요. 맨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자,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밑줄 친 거 얘네를 t로 바꾸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식이 요렇게 바뀔 겁니다. 그쵸? 근데 t에다가 여기다가 이 범위를 못 쓰니까 범위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범위 구하러 한번 가볼게. 자, 범위 구하려면 이 가운데 있는 치환한 식이 중요하다 했죠. 그 식 갖다가 써볼게요. 자, 요거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잘 바꾸셨죠?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면 요 자리가 마이너스 1, 요 자리가 1 이렇게 됩니다. x의 범위 확인합시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자, 그러면 범위 체크해 놓을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조금 더 멀어,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게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스몰 m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마삼 한번 집어넣어 볼까?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의 제곱이니까 4고 1 더하면 5겠죠. 5. 그쵸? 그러면 최대값은 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 1이 나왔고 최대값이 5가 나왔는데 이 1부터 5까지 이 1부터 5까지는 뭐의 범위로 사용이 될 거냐면 t의 범위, 뒤에서 t의 범위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뭐만 해주면 될까 이제? 이 t를 갖고 표준형 바꿔놓고 1부터 5까지 범위에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바꿀게요. 얘를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t-2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잘 바꾸셨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2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올 거 아니야, 그치? 자,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냐면 1부터 5까지야. 1부터 5까지입니다, 이렇게. 자, 가장 작은 최소값 어디서 나올까요? 2에서 마이너스 5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진짜 최소값은 마이너스 5고
진짜 최대값 가장 큰 거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 5에서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럼 5 집어넣으시면 5에서 2 빼면 3이고요. 제곱하면 9고 거기서 5를 더 뺄 거니까 얘는 4가 나오겠네. 그리고 답을 쓸 때는 둘이 더해달라 했으니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거만 잘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지금은 그냥 최대 최소에서 한 번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냐면 그 함수 배울 때 공통수학 2 함수랑 그 다음에 나랑은 못하겠지만 그 대수라고 있어 2학년 1학기 때 거기도 이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거 나오거든. 그것도 치환할 때 어쨌든 함수에서 뭐든 다 치환을 할 때 이 범위가 늘 문제가 돼. 그게 이제 여기서 가장 처음 나온 거니까 이 처음 딱 배울 때 개념을 잘 자리 잡아 놓으세요. 다시 한번 요거 강조합니다. 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보다도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길게 더 갖고 가야 될 생각은 뭐냐면 얘가 t기 때문에 이 범위를 못 쓴다는 생각. 요거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x면 x만 갖고 써야 돼. t면 t만 갖고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다시 필수의 집 9번의 첫 번째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안 했죠, 우리? 자, 첫 번째 거 이제 보시면 식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최소값을 구하래. 일단 최소값 그래 놓고 문제 조건을 보니까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x에 대한 범위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우리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치환부터 먼저 하고 갈게. 치환해 놓으면 뭔가 보이겠지? 자, 그럼 얘를 t라고 하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바꿔놓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면 얘가 최소일까? 라고 이제 너네가 살짝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 그럼 이거 있죠? 잘 뭔가 생각이 안 드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거 그래프 먼저 좀 그려볼까요? 저걸로 바꿔볼까? 표준형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묶어주시면 t-1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 자리가 1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됐어요? 자, 근데 잘 봐. 지금 거기 답 한번 봐볼래? 답이 어떻게 나와 있니?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여기서 찾은 게 그냥 바로 답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사실 조금 더 쉬운데 조금 더 쉽긴 한데 왜냐면 밑에는 막 2번 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은 2번 구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이유는 정확히 몰라도 돼. 근데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해는 한번 해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푸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 전체에서요. 이 전체에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러면 잘 봐. 이식은 x에 대한 식이야. 맞지? x에 대한 식 범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x 범위. 자, x는 범위가 없어.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치환하면 범위를 늘 만들었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요거 봐봐. 이거 자체에 범위가 없는 거야. 왜냐면 x에 대해서 범위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범위가 없으면 t도 범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얘도 t도 범위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범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푸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310번 문제 그거 하나 풀어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10번만 풀어보세요. 답 맞춰봅시다. 자, 요거 t로 바꾸죠. t로 바꾸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일단 이렇게 묶을게. 그 다음 뒤에 숫자 얼마 필요할까요? 얘는 25가 필요하고 25를 빼줘야겠죠. 그쵸? 하고 뒤에는 15. 잘 기억이 안 나면 천천히 가세요. 얘는 t뿔 5제곱으로 묶고 이 마이너스 얘랑 달아서 뒤로 보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갈 거냐면 플러스 40으로 가겠죠. 플러스 40. 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자리가 얼마? 이 자리가 마이너스 5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일 때 이거일 때 여기가 이제 4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됐어?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150쪽, 15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쪽 볼게요. 151쪽 먼저 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2차식의 최대 최소인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가 나와 있죠. 자, 얘는 뭐냐면 거기 이제 박스 보시면 x, y가 실수일 때 2차식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죠. x 뭐 a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얘는 여러분들이 식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 x랑 y가 같이 있습니다. 식이 x, y가 같이 있는 식이어가지고 자 거기 아예 그냥 식 놓고 봅시다. 아래쪽에 예제 보세요. 예제. 자, 여기 보면 지금 x도 있고 y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얘네가 표준형 묶을 줄 알잖아. 표준형 묶는 것처럼 똑같이 묶는데 x는 x끼리 y는 y끼리만 묶어주면 돼. 자, 이거 묶을게요. 이거 묶으려면 뒤에 숫자 얼마 필요해요? 숫자 얼마 필요해? 4 필요하지. 근데 4를 내가 썼으니까 4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이너스 4는 뒤로 보낼게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4 해서 묶을 거고 딱. 그 다음에 y도 한번 해볼게요. 이 y는 플러스 2 한 다음에 y제곱 빼기 6y인데 여기다 얼마 써야 될까? 9를 쓰고 마이너스 9를 해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8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8 뒤로 보내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 상수는 얼마니? 이 상수는? 얘 상수는 마이너스 6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한번 보세요. x 마이너스 2 제곱. 그 다음 얘는 2 괄호 열고 2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3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디가 최소값이냐면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뒤에 있는 거 숫자. 이것만 최소값이야. 자, 왜 그러냐면 이 식의 최소야, 최소. 근데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있나요? 실수 범위에서?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아무리 발광해도 제일 작은 게 얼마일까요? 제일 작은 게 2를 넣었을 때 0이죠. 그쵸? 제일 작은 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떨까요? 3을 넣었을 때 0이 제일 작겠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6 뒤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그냥 최소값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문제 하나 좀 해볼게요. 밑에 있는 314번입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시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주시고 최소값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세요. 자, 찾았나요? 잘 묶어봤나요? 묶는 거 한번 묶어볼까? y부터 먼저 묶어봅시다. 왜 y부터 먼저 묶냐면 y가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깔끔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묶어주시면 y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묶을게요. x가 요거 두 개 있죠. 그렇죠? 그럼 얘 4로 딱 묶어내고 뒤에 숫자 얼마 써야 될까? 이거? 4 쓰고 4를 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4는 얘랑 곱해서 뒤로 보낼 거니까 뒤에 숫자는 마이너스 16만 남겠지. 이게 지금 그냥 최소값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조건식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바로 예제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문자가 많은 게 좋니? 문자가 적은 게 좋니? 당연히 문자가 적은 게 좋겠죠.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입을 할 때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할까? 뒤에다 대입하는 게 편할까? 당연히 뒤에다 대입하는 게 1차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x-3은 y 이렇게 하시고 이거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쏙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 괄호 열고 x-3 이래 되고 x제곱 플러스 2x-6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아까 배웠던 거 써먹어 봅시다.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얼마 필요하죠? 숫자 뒤에 1 필요하고 1 빼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을 더 빼시고 뒤에 있으니까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7 그래프 그려보면 이 자리 마이너스 1이고 이 자리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하나가 1차니까 여기다 대입했지만 만약에 뭐 둘 다 2차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데다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해볼게요. 3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최대값이네요.
자, 대입 다 해봤나요? 같이 대입 좀 해볼까? y가 2x-1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는 y에 이거 넣읍시다. 이거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자, 2x 제곱 빼기 요거 통째로 제곱입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통째로 제곱을 하시고 뭐 전개해서 그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자, 요거 전개하면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야.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줍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려면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죠.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마이너스 2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하고 얼마 필요해요? 1 필요하고 1을 빼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필요 없으니까 곱해서 뒤로 보내면 얘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지. 그럼 뒤에는 얼마? 1 해서 최대값은 1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안전제곱식으로 묶고 표준형 묶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0쪽만 하면 이제 2차 함수 마무리 됩니다. 150쪽 하고 2차 함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입니다. 도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거속 시간 높이 이런 거 나오고. 근데 그 312번에 보시면 높이 있잖아요. 높이. 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한번 또 보기도 했었죠, 그렇죠? 요런 것들은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니니까 이따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필수예제 10번 먼저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식이.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요래. 자,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그러면 이 둘레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너네가 좌표들을 막 다 찍어봐야 되거든. 그쵸? 그러면 우선은 여기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요 자리가 A인데요. 이 A의 X값 여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A라고 둡시다. 그러면 X값 A A, 이렇게 시작을 하자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 자리 Y값 알아요? 몰라요? 역시 모르죠. Y값도 숫자로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A 넣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D죠, D. 자, 이 자리 X값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D 이렇게 놓잖아? 그럼 이 문제 안 풀려. 왜냐하면 문자가 2개 이상이면 식이 최소한 2개는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을 쓸 거냐면요. 이런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자, 보세요. 얘를 저걸 좀 찾아줄까? 축이 어딜까? 축의 방정식 기억나? x는 마이너스 2분의 b, a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b가 지금 10이니까 얘는 5입니다. 5, 축이 5야.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니? 여기 5고 여기가 a야. 거리가 얼마일까? 5-a야. 근데 대칭이잖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얼마일까? 얘도 5-a야. 맞아?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5에서 5-a만큼 더 간 거니까 이 자리 뭐라고 쓰시냐면 10-a라고 쓰겠습니다. 10-a. 요거 이해되시나요? 거리를 재고 이쪽으로도 똑같은 거리만큼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여기가 D의 X좌표가 얼마냐면 10-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좌표는 근데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게 Y좌표는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좌표는 그대로 그냥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길이만 구하면 돼. 자, 길이 구하러 가볼게. 가로부터 보자, 얘들아. 가로. 자, 가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가로일 거 아니야. 그쵸? 가로야 이게. 근데 여기 시작점. 여기가 10-a고 요 자리가 a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을 빼야겠죠. 10-a에서 a를 더 빼줘야겠죠. 그래서 가로 쓸게요. 가로는 10-2a 이렇게 됩니다. 가로는 10-2a. 세로는 뭐냐면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새로 나와 있죠, 이미. 이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둘레 어떻게 구해요? 둘레? 가로 세로를 두 번씩 더하죠. 그럼 일단 얘네 한 번씩 더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0이야. 그치? 한 번씩 더하면 한 번씩.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잖아. 두 개 있으니까 얘를 두 배를 딱 해주면 이게 뭐냐면 둘레입니다. 둘레. 이게 둘레식이고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이래 쓰고 뒤에 숫자가 얼마 필요할까? 16이 필요할까요? 16에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뒤로 가져오죠. 둘이 곱해서 뒤로 가면 플러스 32로 갈 거고 뿔 30이랑 20을 더하시면 답은 5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의 최대값 52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2차 함수, 중학교 2차 함수 때 모르는 좌표를 갖다가 문자로 놓고 그거를 하나씩 다 표현을 해봤죠. 그거를 또 쓸 건데 여기서 써야 될 하나의 더 아이디어는 뭐냐면 가운데 축이 5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5-a,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마찬가지로 5-a라는 거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죠. 그 10번 방금 했던 거 요거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312번하고 313번 둘 다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시고 12, 13번 둘 다 해보세요. 자, 같이 답 맞춰볼게요. 일단 312번 먼저 봅시다. 312번은 이런 높이, 그러니까 높이식이 이런 식이래요. 그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까요? 얘를 마이너스 5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숫자 얼마 필요한가요? 뒤에는 9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9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9 쓰고 마이너스 9. 근데 이 마이너스 9는 요 앞에 거랑 곱해서 나갈 거니까 얘는 45라고 쓰겠죠. 자, 이거 3개 묶습니다.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45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3이고 요 자리가 그러니까 t가 3이고 요 자리가 45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물체를 던졌을 때 딱 저 모양이 나온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 물체를 쫙 던져.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여기죠. 3초일 때, 그치? 그때 뭘 구하라는 거냐면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3이 아니라 45라 써야겠죠. 그래서 답은 45m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3번 가보겠습니다. 313번은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20이고 40입니다. 그때 요렇게 안쪽에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이 하나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최대값, 요거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얘를 보시면 얘도 이제 뭐 전혀 모르죠. 얼마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뭐 0,0이라 한번 해볼까요? 여자들 0,0.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내가 한번 표현을 좀 해볼까 싶어. 이거를 좌표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뭐 A라고 해볼까요? A 이렇게 A. 그럼 여기가 뭐 A 콤마 막 이렇게 되겠지, 그치? A 콤마.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중학교 때 한번 이런 그림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잠깐만 여기다 표시할게 그냥. 요 자리를 동그라미 X라 할게. 그 각도 자체를. 그러면 동그라미 X 더하면 몇 도지? 90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각이고 여기도 X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고 동그라미고 그러면 가장 큰 삼각형하고 조그만 삼각형 두 개, 세 개 다 무슨 닮음이라 했냐면 AA 닮음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율을 한번 보시면 1대2죠 이게. 보여? 1대2인 거 보여? 그러면 얘랑 얘도 몇 대 몇이라는 소리일까? 1대2지. 얘랑 얘도 1대2란 소리야. 그쵸? 그래서 저거를 갖다 차라리 나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를 A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A. 그러면 얘는 몇 A일까요? 이거는 2A겠죠. 2A. 그죠? 그 다음에 잘 봐. 요것만 잘하면 돼. 요만큼이 A야. 그치? 이만큼 전체가 20이야. 맞아? 그러면 이거 남은 건 뭐야? 이 남은 건 20 빼기 A죠. 그쵸?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리가 20 빼기 A. 여기가 2A입니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해줄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0a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처럼 똑같아.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뒤에는 얼마 필요할까요? 그러면 숫자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요거 제곱하면 400이죠. 빼기 4lc면 100 필요하네요. 100 빼기 10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00은 곱해서 뒤로 나갈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곱해서 나가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200이 나오겠죠. 200 해서 최종 답은 요게 최대값이니까 최종 답은 200제곱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AA 닮음 중학교 때 했던 그 활용 그거를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AA 닮음 했습니까? 그러니까 10번 빼고는 사실 312번하고 313번은 얘네 두 개 다 아이디어 자체는 중학교 때 책에서도 많이 봤던 아이디어야. 그치? 이 물체 던지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닮음 찾아가지고 표현하는 아이디어 요 두 개는 많이 봤던 아이디어들이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함수까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다 했어요. 여기까지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있죠. 3학년 1학기 때 방금 직전 기말고사 때 했던 그 과정 거기까지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 다음 넘겨보시면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정식.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제 차수를 높입니다. 3차 그 다음에 4차 여기서 이제 높이는데 3차 4차가 차수가 높기 때문에 어렵다고 당연히 일단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무슨 얘기는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나중에 그 방학 끝나고 와서 또 할 텐데 기본은 베이스는 2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에서 배웠던 것들이 크게 뭐냐면 판별식 있죠. 판별식.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중요하게 배웠던 거 2차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중요하게 배웠죠. 그렇죠? 이게 기본 베이스야. 요 2차에서 배웠던 거를 약간 확장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다행인 거는 그래도 3차랑 4차가 함수는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뭐까지만 나오냐면 방정식까지만 나옵니다. 방정식.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3차, 4차 방정식도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2차를 잘 해 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만 더 설명할게. 니네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그 미분적분이라는 걸 배워요. 미분적분. 이 쉽게 얘기하면 미분은 차수를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은 차수를 올리는 거야. 미분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되고 그 다음에 뭐 2차를 적분하면 3차가 되거든. 이런 느낌이야. 차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우리가 1차 함수 배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배웠죠 지금.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아직 안 배웠죠. 하지만 요거 곧 배울 거고요. 3차 함수 그 2학년 때 가서. 그리고 4차 함수를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메인 테마는 아니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차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차수를 1차는 올릴 수밖에 없죠. 내릴 수는 없잖아. 3차는 차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4차가 메인이 아니니까. 그럼 2차는 어때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올리면 3차 내리면 1차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할 때도 이 그래프 자체가 또는 방정식 자체가 2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해서 지금 이 고등수학을 베이스를 잘 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고생을 안 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숙제를 풀 때도 잘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